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이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게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전라도, 광주, 전남 지역의 민심이 어떻게 요동칠지, 그리고 이번 대선 판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낙연 출마 선언이 단순한 정치 이벤트성이 아니라 야권 전체 구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점, 오늘 영상을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해커입니다. 어제도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소속은 새미래민주당, 아시다시피 새미래민주당이라고 하는 곳은 이재명 대표 체제의 반발에 나온 세력들의 결집체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이번 출마를 통해 진짜 민주당을 재건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재명에게는 심상치 않은 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우선 따져볼 것이 지역구도입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낙연 전 총리는 전남 영광 출신입니다. 그리고 호남 지역, 특히 광주 전남에서 오랫동안 정치 기반을 다져온 인물입니다. 자, 이른바 지역 정세에 깊게 뿌리를 내린 인물이지요. 즉 이낙연의 출마는 민주당 텃밭인 전라도 표심을 직접 겨냥한 도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낙연 전 총리가 실제로 호남 민심을 흔들 수 있을까요? 현재 민주당 내부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재명 1극 체제와 대세론에 힘입어 이재명에게 납작 엎드리는 분위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불만이 완전히 사그라들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백현동 사건 등 끊임없는 사법 리스크, 그리고 대선 후보 경선에서 무려 89.77%라는 압도적 수치를 얻었지만 오히려 총통 추대식이라는 조롱을 받은 현실, 이 모든 상황이 민주당 지지층, 특히 전통적 지지층의 피로감을 누적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최근 치러진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민주당 후보가 참패를 했죠. 자, 이것은 민주당 텃밭이라 여겨졌던 지역에서도 민심 이반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이 틈을 파고들어 이재명 대표 체제에 불만을 가진 호남 민심을 적극적으로 끌어올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게다가 이낙연 전 총리는 지난 4월 28일 서울 여의도 새미래민주당 창당대회 및 대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낙연은 이날 연설에서 사법 리스크를 떠안고 대선을 치를 수 없다라며 이재명 후보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자, 이 메시지는 단순히 민주당 내 비판을 넘어 중도층과 회의적인 민주당 지지층을 겨냥한 발언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동시에 이낙연 총리는 스스로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강조하면서 이재명 후보와는 대비되는 어떤 깨끗한 리더십을 내세우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낙연 전 총리는 개헌연대 구상도 언급했습니다. 개헌을 매개로 정치개혁과 사회통합을 이루겠다는 전략인데요. 자, 이는 국민의힘 등 야권 세력과의 연대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반 이재명 전선을 호남에서도 형성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고, 이낙연 본인이 이러한 물결의 한 축이 되겠다라는 선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호남이라는 곳은 민주당의 심장부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낙연 전 총리가 그 심장부를 흔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단순한 지역 분열이 아니라 민주당이라는 거대한 조직 자체의 어떤 균열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낙연 전 총리는 자신이 민주당의 정통성을 가진 계승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낙연은 전남 영광 출신으로 오랜 기간 호남과 민주당에 깊게 뿌리를 내려온 정치인입니다. 반면 이재명은 성남시장 출신으로 호남과 민주당 전통 세력과의 뿌리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요. 자, 이낙연 전 총리는 이번 출마를 통해 민주당의 뿌리와 정통성을 외면하고 사법 리스크를 감수하려는 현 체제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는 호남 유권자들에게 진짜 민주당을 선택할 것을 호소하는 그런 전략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낙연 전 총리의 이러한 전략들이 일정 지분 민심에 먹혀 들어간다면 민주당 표를 갉아먹을 수 있는 어떤 스포일러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경우 민주당은 대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참고로 지난 2022년 대선에서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약 2.37%의 득표를 기록했는데 만약 이 표가 이재명에게 모두 갔더라면 이재명이 윤석열 후보를 이길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면 이낙연 전 총리가 2에서 3% 수준의 어떤 지지율만 확보하더라도 이재명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 과거 민주당의 분열 사례를 떠올릴 필요도 있겠는데요. 2007년 대선 당시 정동영, 손학규 등 민주당 내 주요 주자들이 각자 갈라서면서 대통합 민주신당이 분열을 했고 결국 보수 진영 이명박 후보에게 대패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당시 보더라도 더 복합적이고 위험합니다. 이낙연과 이재명 간 갈등은 단순한 정치적 경쟁을 넘어 명락대전의 연장전 성격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이낙연과 이재명 간의 갈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부터 양측은 격렬한 신경전을 벌였고 이낙연 측은 이재명의 본선 경쟁력에 대해 노골적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 앙금이 지금까지 이어져 이번 출마 선언으로 어떻게 보면 폭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론조사 수치도 좀 심상치 않은데요. 최근 KSY 여론조사에 따르면 광주 전남 지역의 민주당 지지율이 50% 초반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쟤는 전통적으로 70% 이상을 유지하던 것과 비교하면 좀 충격적인 하락입니다. 자, 물론 이는 이재명 후보 개인에 대한 지지율 변동을 직접 측정한 수치는 아니지만 민주당 전체에 대한 신뢰 하락이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어떤 불안감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낙연 전 총리의 출마는 이러한 민주당 지지 기반의 균열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이 되는데요. 자, 또한 이낙연 전 총리가 개헌론을 제기하며 야권과의 연대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도 변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정치권 일각에서는 비이재명 연대, 개헌 세력 연대 구상이 수면 아래서 논의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죠. 자, 만약 이 연대가 현실화된다면 개헌의 미온적인 이재명은 정치권에서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자, 향후 민주당 시나리오를 보다 현실적으로 전망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내 대세론을 확고히 다지고 있으며 이낙연 전 총리의 지지율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낙연 전 총리가 이번 대선 판세를 직접적으로 뒤흔들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는 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겠죠. 다만 이낙연의 출마는 민주당 내 비주류 세력의 불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하면서 민주당 세력을 통합과 단결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이른바 명락대전의 연장전 성격을 띨 경우, 즉 이낙연이 이재명의 어떤 저격수 역할을 자처할 경우 이게 대선 민심에 미치는 영향도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낙연 전 총리의 대선 출마는 이재명에게 골칫거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호남 민심 이반 및 표 분산, 민주당 세력의 대통합 불가능, 중도층 이탈, 반 이재명 연대 구축 등 다층적이고 구조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무시 못할 변수입니다. 지금 보수 진영에서 개혁신당 이준석이 약 2에서 3, 6에서 7 정도의 지지율로 큰 소리 치는 경우처럼 이낙연도 이재명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낙연 자력으로는 이번 대선에서 대통령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이재명을 떨어뜨릴 수 있는 힘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질 않나,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